자, 이번에는 주부 이슈 코너인데요. 우리 중년의 주부들 폐경기가 오면서 건강 생각해서 영양 보조제 많이 드실 텐데 이 영양 보조제의 진실에 대해서 취재하셨다고요? 그렇죠. 특히 겨울 되니까 면역력 떨어진다고 예.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시는 분들 참 많은데 영양 보조제만큼은요 상황에 따라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대형마트 한 코너에서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따라가 봤더니 묶음 상품은 기본에 70% 세일까지 영양 보조제를 파격 할인 중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정신없는 거예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일단 먹어보라고 권유부터 했는데요. 뼈 건강에 되게 좋아요. 골다공증 이런 데도 좋고요. 가다가 풀까 먹고 싶으면 이거 드시면 좋아요.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 보조제 먹어보니 어떠시던가요? 특별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영양 보조제 과연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영양 보조제는 꼭 챙긴다는 김난순 주부님. 폐경 이후 6년 동안 영양 보조제를 챙겨 드시고 있다는데요. 아이고 다리, 아유 일어설 수가 없다니 그렇게. 네, 그럼에도 어딘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죠? 피곤하고 힘들면 그것도 아프고 또 걸을 때 껍벅껍벅 이렇게 내리막길 갈 때 특히 더 아파요. 이런 거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건 지금 오메가3고 이건 이제 종합 비타민에 오메가3 지방산까지 그중에 가장 신경 써서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칼슘제를 제가 정성 들여서 많이 먹고 있어요. 안 빠뜨리고 먹어요 이거는.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을 위해 2년 전부터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오고 있다는 많은 겁니다. 음식이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걸로 어떻게 하고 온 날 매일같이 그걸로 보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지면 그래도 보충이 되니까. 이 2달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김난순 주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일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과 척추의 골밀도 수치가 여전히 낮게 나왔습니다. 때문에 골절의 위험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치료가 된다고 또 뭐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꾸준히 먹었는데 더 왜 안 좋아졌나 싶고. 그렇다면 칼슘 보충제가 골절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미국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에서 폐경 후 여성에게 칼슘 보충제가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게다가 칼슘 보충제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27%나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의 결과였는데요. 칼슘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혈관에 칼슘 덩어리들이 쌓여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에 적응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는 혈관의 석회화를 악화시키고 혈전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또는 협심증 같은 걸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칼슘 보충제. 그럼 뭐 칼슘 복용하면서 참고사항 같은 거를 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혈흔이 와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칼슘 이제 하나.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네지는 영양제. 이거 가지고 이거 할 거. 그런 거. 좋아요? 시험되는 걸 저기. 제일 좋다는 것을 꺼낸 뒤 드디어 설명을 다른 해주십니다. 약 먹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심근경색 있으세요? 한창씩이나 칼슘은 아무나 먹으면 돼요. 네, 무조건 괜찮다 오해할 만하죠. 네, 이번엔 성순철 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한 대부터 찾는데요. 그는 꽤 오래 전부터 흡연을 해왔습니다. 조금만 진짜 하루에 반갑 정도? 마약만큼이나 끊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 끊기가 참 쉽지 않네요. 네, 애연 가다 보니까 건강도 걱정되시겠죠? 나름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와이프가 담배를 제가 피우니까 이거 도움이 될까 해서 사다 줬어요. 담배는 피우지만 비타민 같은 거 그렇죠. 건강은 챙기고 싶어요. 담배 피우면은 그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데 건강을 위해 먹던 종합 비타민이 이분한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험? 제 생각에는 위험 같은 건 없을 것 같고
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먹고 있죠. 비타민제 먹는데 무슨 위험이 그렇죠. 있어요? 원인은 종합 비타민제 속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흡연자에게 있어서 뭐 폐암을 예방할 목적으로 혹은 건강을 유지할 목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폐암을 높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알아두셔야겠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보충제는 상황에 따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하나를 잡는데요.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상관없죠. 담배 피는 사람도 먹어도 돼요? 담배 피우는 사람도 먹어도 되죠. 그러면. 네, 또 다른 약국을 가봤습니다. 그나마 상황별 처방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복용하고 계시는 비타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겹치지 않게 상담도 해드리고요. 비타민, 과연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일까?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배출이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어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요. 비타민제를 섭취하는 대신 우리 몸에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이라거나 또는 햇볕을 통한 강압성을 통한 방법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400g 이상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색깔의 각각에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 유용한 여러 가지 비타민의 함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찾는 영양 보조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모든 영양 보충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 담배 피시는 남성분들이 폐 건강 위해서 비타민 드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또 주부님들 중에서 칼슘 보충제 드셨다가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고 싶은데 이 칼슘 보충제가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결국은 음식인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루 권장량 칼슘 중에서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20-30% 부족하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치즈나 우유, 요구르트 그런 유제품 또 녹색의 채소들을 더 신경 써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 예. 예.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어린이와 성인용 영양 보충제만 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비타민 중에서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또 철분제 같은 경우는요, 체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양 보충제를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칼슘 많이 들어있는 귤 요즘 참 많이 나오는데 제철 과일 드시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네.